안녕하세요. 3학년 NCS 사무행정 업무관리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수업은 무엇이라고요? 네, 업무관리의 1차시부터 6차시까지 했던 것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월 3일에부터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언제부터 수업했죠? 네, 1차시에 4월 9일 목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월 9일에는 벚꽃이 만개해서 여러분들에게 벚꽃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입학해서 3학년 때까지 단계 걸어온 것들을 한번 회상해 봤어요. 특히 대학을 갈지 취업을 할지 창업을 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뭘 설명했었죠? NCS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NCS가 뭐였죠? 바로 나오는 사람 있나요? 네, 나올 거라고 믿어봅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얘가 뭐다? 산업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그 능력이 뭐다? 지식, 기술, 태도다. 자, 그걸 누가 했다? 국가가 산업 부분별, 수준별로 체계한 거를 뭐라고 했다? NCS라고 얘기를 했다. 기억나시죠? 자, 근데 그 NCS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했죠? 어떤 상관이 있다? 1학년과 2학년 때 사무관리에서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기본적인 컴퓨터의 기능들, OA 과정들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바로 취업을 하면 사무 관련 분야에서 바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도 있지만 실무에 바로 투입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간 딸의 역할로 뭐가 필요하다? NCS라는 실무 교과에 사무행정 교과가 있어요. 이 사무행정 교과를 배우면서 이렇게 회사에서 사무 관련 분야를 할 때 필요한 경영지원 사무원이 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실제 한 번씩 경험해보는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 어떻다? 100% 실기, 수행평가로만 이루어져 있는 과목이에요. 자, 사무행정 교과 목표 매번 반복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조직 구성원의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 관리, 문서 작성, 사무자동화 관리 운영, 회의 운영 지원, 업무 관리, 사무 환경 조성. 이게 다 뭐예요? 사무행정 안에 있는 능력 단위 이름들이죠? 이것들을 어떻게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할 경우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기른다. 얘가 사무행정의 목표였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잘 모르겠으면 빨간 부분이라도 기억해 주세요. 아, 회사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능력과 역량 기르는 게 바로 뭐다? 사무행정이다. 자, 그래서 사무행정은요, 현재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월요일마다 문서 작성을 수업하고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 업무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죠. 현재까지 3시간 수업했고요. 오늘 7번째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업무 관리가 무엇이었었죠? 네, 바로 접수, 지원, 회신, 공지를 수행하고 내부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일정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게 바로 뭐다? 업무 관리였다. 이게 1차시에서의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었어요. 자, 여기서 혹시 기억 안 나시는 거 있나요? 기억 안 나시는 거 있으면은 메모해 두세요. 네, 학교에 다시 오셨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지 수업이었습니다. 2차지는 나는 3개월 차 인턴이다. 이거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선생님 피드백 달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적어줬는데 자, 5가지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기억나는 거 한번 말해볼래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명함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 아무리 편해도 회사는 회사다. 기억나시나요? 회사는 회사다. 질문은 생각보다 어렵다. 난 생각보다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굉장히 이 5가지가 확 와닿았다고 많이들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도 이런 것도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덜 느껴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본다? 우리 하나씩 배워봐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배울 때 우리가 배우는 NCS 사무행정은 어디에 있다? NCS 사이트에 경영회계 사무 파트 2번이에요. 내가 배우고 싶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요. 이렇게 24개의 대분류 중에서 원하시는 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음식 서비스라든가 뭐 아니면 건설 쪽도 좋아요. 그 분야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 보셔서 구경을 해보신다라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조금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경영회계 사무로 들어가면 총무이사, 일반 사무, 네, 그래서 이렇게 사무행정 업무 관리까지. 자, 없으신 분들 이렇게 다운로드 PDF로 받으셔서 요런 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 중, 소, 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능력단이 몇 번? 7번이 바로 이렇게 사무행정 업무 관리다. 자, 업무 관리는요. 1학기에만 배워요. 2학기 때는 문서 관리를 배울 거고요. 1학기 때 일주일에 2시간씩 배울 건데요. 여기 회계실무에서 사용하는 배울 수도 있는 경비 처리하기 부분은 배우지 않고 여기랑 여기 부분 나간다고 했어요. 근데 벌써 몇 시간 동안 업무 학습 1에 관련된 것들 많이 나갔습니다. 이론적인 거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실무 중심으로 실습을 거의 다 중심으로 할 거고요. 오자마자 수행평가가 팍팍팍 진행될 예정입니다. 3학년 내신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수행 100%인 것만큼 선생님 더 신경 써서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할 예정이니까요. 와서 열심히 수업도 들어주시고 평가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오시면은요, 워프를 활용한 가상 기업 활동을 해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공지사항에 이렇게 글들을 올려놓으면요, 그거에 따라서 그날 아니면은 그 다음 시간까지의 활동들을 하나씩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사무행정 여러 가지 중에서 업무 관리가 있으면, 네, 업무 관리 안에 부서 이름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이름이랑 부서 이름 짓는 거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다 완성된 거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얘를 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1학기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이건 2학기 때 진행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좀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본을 해서 관리해 보는 것도 문서 관리의 일부거든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 위에는 서류철에 대한 거 여기 서류철 밤마다 해서 나눠 드릴 거고요. 2학기 때는 이어서 이렇게 반별로 문서를 관리해 보는 거 연습해 볼 겁니다. 이게 2차 시까지 내용이었어요. 자, 3차 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설명을 드렸었어요?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죠? 네, 이거 보고 학생들이, 이거 너무 제가 이 사람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와, 장난 아니었어요. 라고 반응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라고 이렇게 되지 아니란 보장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거 실수하지 않으려면 뭘 하면 좋다? 센스 있게 질문할 수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도 5가지가 나왔었죠? 5가지 나왔었는데요. 뭐였어요? 자, 물어본 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다. 다시 확인 질문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질문의 기본은 성의예요. 그냥 대충 물어보면 알려주는 자판기 아닙니다. 또 질문은 질문답게 하고 또 질문할 때는 끝까지 들리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려야 되고요. 또 상사 바쁜데 쫓아가가지고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5가지 말씀드렸었어요. 이 중에서 뭐가 기억이 잘 남으시는지 하나라도 남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업무랑 사무의 차이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업무는 뭐예요? 조직체가 목적하고 있는 의도적인 결과, 성과가 생기도록 하기 위한 거.
즉, 업무해가지고 뭐가 나와야 돼요? 결과나 성과가 있어야 된다. 사무는 뭐다? 얘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사무는 업무의 수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고를 확인해야 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서류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관리 대장을 점검한다거나 재고 확인하는 것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업무가 뭐였다, 사무가 뭐였다 정리해봤었고요. 업무 수행 매뉴얼도요. 어떤 거였죠? 업무를 표준화해서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공식적인 지침서, 얘를 바로 업무 수행 매뉴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나 회사 가면 어떤 일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매뉴얼이 있다고 하니까 참 안심이 되네요 라고 피드백을 해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회사마다 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걸 잘 숙지한다라면 여러분들 가서 헤매지 않을 거예요. 자, 업무 분장입니다. 업무 분장 회사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업무 분장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요. 회사의 그 고유의 업무 분장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 이 업무 분장은 공식화된 문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공식화된 문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 업무 분장, 공통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었어요. 자, 어떤 업무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런 문서에 수발하는 거라든가 내방객이 왔을 때 응대하는 거, 회의록 작성하는 거, 업무 협조 같은 것들은 어떤 업무에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통 업무. 자, 그래서 3차시 마무리로 이 미생을 영상을 봤는데요. 이것도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자, 여기서 기억나는 거 있었습니까? 네. 자, 신입사원에 대한 에티켓 내용이었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전화 받는 거, 명함 건네는 거, 악수하는 거,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표적인 4가지의 에티켓이 나왔어요. 마지막 추가적으로 5번째는 호칭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언급이 됐었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거, 전화 받는 에티켓이라든가요, 엘리베이터 에티켓은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기억이 안 난다고요? 다시 가서 이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시까지 수업이 끝났었죠. 자, 4차시 수업은요, 이렇게 조직도와 업무 분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봤어요. 자, 조직도가 뭔지, 업무 분장이 뭔지 배워봤었는데요. 회사 갔을 때 이 2가지만 잘 알아도 초반 헤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공통 업무 다시 한번 반복을 했었고요. 많은 업무 분장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직접 학교에 오셨을 때는요, 이거보다 더 많은 업무들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언론 보도를 관리한다거나 사보를 발행하는 이런 업무는 홍보 업무였고요. 자, 직원에 대해서 관리해주는 거는 뭐였죠? 인사 업무, 인사 잘한다고 인사 업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또 마케팅은요, 그 물건에 대한 신제품 개발한다거나 그 물건을 판매하는 거, 유통 경로 전략을 담당하는 게 바로 마케팅이죠. 마케팅 업무도 있었고요. 또 전반적인 업무를 다 담당하는 기획 업무가 있었습니다. 경영관리, 경영 전반적인 것들은 기획부에서 진행을 하죠. 자, 또 회사의 컴퓨터 관련된 거, IT 관련된 거, 그거를 뭐라고 한다? 전산이라고, 전자계산의 전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다? 전산 시스템이다. 그래서 전산 업무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영상 이런 걸 준비했었죠? 일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화법. 자,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자, 2가지식으로 말해야 되는데, 민기장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또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묻는 말에 대답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멋대로 말하는 친구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말하는 친구들, 자기 상사가 요구하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거 꽁트로 나와 있으니까 혹시 회사 가서 생각이 나시면 한 번 더 봐도 좋겠죠?
자,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무식해져야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라서 5분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거였어요. 혹시 진로 고민하는 친구들 한 번 정도 더 영상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5차시까지 넘어갔습니다. 자, 5차시로 넘어갔더니 자, 신입사원 실수편 이거 너무 재밌었다고 친구들 얘기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안 그럴 것 같죠? 생각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영상도 나오는 겁니다. 자주 하는 실수 이런 것들은 회사 가기 전에 영상 같은 걸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차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업무 접수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 요청 커뮤니케이션, 전화, 서면, 이메일, 메신저, 면대면 요 부분은 또 6차시까지 이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에 관련된 거 빠르게 확답해야 된다라는 거, 또 이메일에 관련된 영상 같은 걸 바탕으로 이메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또 업무 접수 및 처리 절차 파악하기는 최근에 한 거니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면대면으로 업무 요청 수단 확인하고요. 대외 업무인지 내부 업무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그 다음 이게 내가 수행 가능한 건지 아닌지 판단한 후에 처리하면 된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6차시 우리 어제 거였죠. 자, 지각하면 카톡, 회사가 학교인가요? 뭐 당연한 거를 영상으로 만들었어야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요즘에 이런 친구들 꽤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지각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또 이런 거에 지적한다라고 꼰대라고 하거나 라떼라고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회사 아닙니다. 회사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말하기 전에 알아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의 센스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요거는 최근에 나간 거니까 설명을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자, 사회생활. 이 내용 어땠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부터 꼭 보여주고 싶었던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일부를 4분짜리를 잘 갖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꼭 알아야 될 거 뭐 있을까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 능력들 나오죠. 여기서 뭐가 제일 기억이 남았어요? 저는 이메일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업무가 늦어졌을 때 상사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지 가까이 있을 땐 직접 가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고 또 이렇게 메신저 같은 걸로 보내지 말고 전화로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여쭤보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네, 이 영상도 정말 중요하고 좋은 영상입니다. 선생님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알려줄까 고민하면서 이거 겨울 동안, 방학 동안 다 봤어요. 너무 재밌는데 혹시 시간 되실 때 이거 한 번씩 다 보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쫙 한번 훑어봤어요. 실제로 수업 내용도 있지만 뭘 더 중심으로 나갔어요?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수업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자, 6번 정도 동안 수업하는 동안에 머릿속에 좀 어느 정도 업무 관리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면 이렇게 바로 회사를 조직할 겁니다. 근데 회사를 조직해 보려면 다른 회사의 조직도도 좀 알아야겠죠? 가상의 회사를 마음대로 정하셔도 되고요. 직접 이미 있는 거 홈페이지에서 내지는 돌아다니는 거에도 좋아요. 어떤 부서들이 있고 어떤 조직으로 되어져 있는지 조직도를 검색해서 원하시는 거 하나를 캡처하셔서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다른 거 내지 않을게요. 오늘은 리로스쿨로 파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를 직접 그리시거나 아니면 돌아다니고 있는 회사의 조직도들
다운받거나 캡처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실 때 이 회사의 어느 부분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말로 쓰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